이번 시간에는 이제 엄마가 저번 시간에 패랑 축이랑 장문이랑 배우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단수하고 연관된 어떤 기술적인 건데요, 바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었고요. 오늘은 그 모양, 돌의 모양에 대해서 좀 배울 거거든요. 돌의 모양. 그래서 뭐 TV 중계, 바둑 중계라든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좀 두는 사람들이 둔 바둑을 보면 항상 비슷하게 나오는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모양이라는 게 돌 하나가 있을 때 이 돌과 연계해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미 놓여 있는 돌과 연계해서. 그냥 내 돌은 여기 있는데 이 돌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내 돌과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한 수를 이 부분에 더 두고 싶으면 이 돌과 연계해서 모양을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데 돌이 있을 때 이렇게 두는 것, 바짝 붙여서 두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가장 튼튼한 모양이에요. 가장 튼튼한 모양. 그리고 또 내 돌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바짝 붙여서 두는 게 아니라 약간 틀어서 대각선으로 두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튼튼한 모양이에요. 이게 100% 튼튼한 모양이라면 이건 뭐 한 80% 정도 튼튼한 모양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이 있을 때 바짝 붙여서 두는 것보다 이렇게 바짝 두는 거 말고 한 줄 떨어져서 두는 게 있어요. 한 줄 떨어져서. 이거는 이제 튼튼한 거는 이런 두 개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져요. 튼튼함으로 치면. 그 다음에 여기 돌이 있을 때 지금처럼 한 줄 떨어지는데 약간 비틀어서 한 줄 떨어지는 게 있어요. 여기하고 비슷하네? 네, 그렇죠. 약간 비틀어서. 근데 튼튼함은 이거나 비슷해요. 뭔가 약간 돌 사이에 줄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돌이 있을 때 하나, 두 개를 떨어뜨려서 두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 두 개. 네. 그러면 이건 이제 약간 허술한 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허술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두 개를 떨어뜨리는데 또 약간 비틀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죠. 약간 비틀어지는 거. 이렇게 두 칸에서 약간 비틀어지는 거. 그래서 바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모양 6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옆에 붙여서 두거나 약간 틀어서 두거나 한 줄을 떨어뜨려서 두거나 한 줄을 떨어뜨리는데 약간 틀어져서 두거나 두 줄을 떨어뜨려 두거나 두 줄 떨어지는데 약간 틀어서 두는 모양.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짝 붙여서 두는 모양은 튼튼해요. 돌이 아주 튼튼하다는 거죠. 대신 장점은 튼튼하다는 건데 단점은 좀 느려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바로 붙여서 짓지 말고 띄엄띄엄 지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느리다는 게 단점이에요. 튼튼하지만 느리다. 그 다음에 두 줄을 떨어뜨리면은 집을 지을 때 빨리 지을 수 있잖아요. 두 줄씩 떨어져서 두면 이렇게 한 줄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 빨리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줄이 떨어지면 빨라요. 돌의 속도가 빠른 거죠. 뭔가를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하고 빨리빨리. 그렇죠. 네, 집을 지어도 빨리빨리 지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단점은 좀 허술하다는 거. 네, 약간 허술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적당한 게 이거나 이거예요. 한 줄 떨어져 있는 게 네, 적당히 빠르기도 하고 또 적당히 튼튼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둑 둘 때 이렇게 한 줄 떨어져서 두는 모양이 가장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흔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튼튼한 모양은 주로 어떤 경우에 쓰냐면 상대 돌이 바로 내 옆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내 돌 바로 옆에 상대 돌이 있으면 내 모양을 좀 튼튼하게 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두든지 이렇게 두든지 하는 거예요. 상대가 바로 옆에 있는데 막 한 칸 떨어져서 두고 두 칸 떨어져서 두고 하면 좀 허술한 게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두면 상대가 바로 옆에 있으면 이렇게 붙여 두거나 약간 이렇게 틀어 두거나 이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칸으로 두는 건 상대 돌이 내 근처에 상대 돌이 없을 때 많이 두는 수예요. 네, 근방에 내 상대 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두 칸으로 지켜도 돼요. 두 줄 떨어져서. 물론 한 칸으로 지켜도 되지만 한 줄 떨어져서 지켜도 되지만 두 칸으로 지킬 수도 있어요. 별로 가까이에 상대돌이 없으면.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은 이제 보통 가까이에 상대돌이 없을 때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줄 떨어지는 모양은 적당한 근방에 상대가 있을 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가 내 옆에 상대도, 있지만 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이럴 때는 굳이 이렇게 둘 필요가 없어요. 막 이렇게 둘 필요가. 한 줄 정도 떨어져서 둬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모양을 만드느냐 하는 건 상대 돌이 얼마나 내 가까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거랑도 좀 상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알아두셔야 될 건 이제 특성, 어떤 특성이 있는지, 튼튼하지만 느리다는 특성이 있다. 이런 건 두 칸 떨어져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두 줄 떨어져 있으면 빠르지만 좀 약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줄씩 떨어져 있는 거는 적당하다. 네. 그래서 상대가 이제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는 이런 걸 많이 두고 상대가 바로 내 옆에 있을 때 이런 걸 많이 두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가 멀리 있을 때 이런 걸 많이 둔다 하는 정도를 기억하시고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잘 두는 프로들이 바둑 두는 거 TV 중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둘 거예요. 맨 처음에 귀를 둔다고 했었잖아요. 귀를 하나씩 이렇게 내 땅이다 하고 말뚝을 박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귀. 그 다음에 이제 변을 두잖아요. 이 끝부분을 중앙은 맨 나중에 둔다 했죠. 이때 이제 이렇게 상대돌이 가까이 내가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한 줄 정도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한 줄 정도. 바로 막 이렇게 붙여가는 경우는 약간 이제 드물고 이제 이렇게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한 줄 정도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두 줄보다는 보통 한 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백이 상대가 내 옆에 가까이 왔네. 저기 내 옆에 가까이 왔네. 이 돌한테 어떤 지원군을 좀 보내줘야 되겠다. 적군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군을 보내서 이 귀의 땅을 좀 지키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제 또 이렇게 한 칸이나 이런 식으로 두는 걸 많이 둬요. 한 줄 떨어져서 그러니까 바로 막 곧장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느리게 두는 게 아니라 적당히 빠르게. 왜냐면 상대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줄 떨어지는 것보다는 한 줄 정도만 떨어뜨려서 이렇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모양을 지키고 싶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튼튼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상대돌이 없잖아요, 현재. 그러면 적어도 한 줄은 떨어뜨려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좀 더 두 줄 떨어뜨려서 지켜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나? 이건 아까 우리가 안 배웠죠. 안 배웠죠. 네. 이 모양도 이제 배워야 되긴 해요. 이 모양은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엄마가 아까 이렇게 두신 게 지금 이 모양인데 이거가 이렇게 연속으로 3개 이어진 모양에서 가운데가 빠진 모양이에요. 네. 이 모양은 안 좋은 모양이니까 엄마가 피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왜 안 좋냐면 상대가 가운데 이렇게 끼어들어 버리면 이 돌과 이 돌이 서로 끊어지거든요. 이렇게 바둑에서는 연결된 모양이 좋아요. 끊어진 모양보다는. 그래서 이 모양은 상대가 나를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모양이니까 좋지가 않아서 엄마가 피해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두는 거. 똑같거든요. 이렇게 두는 거. 그건 좀 피하라. 네, 이런 모양은 피하셔야 돼요. 상대가 가운데 끼어들면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주 나온다고 했던 이 6가지 모양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6가지 모양이 바둑에서 자주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6가지 모양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이 6가지 모양이 이제 연결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이거든요. 연결 상태가 좋은 모양들. 그게 이제 이 6가지예요. 연결 상태가 좋은. 그래서 이 2가지가 연결 상태가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튼튼한 모양이고, 이거는 이제 연결 상태가 약간 허술하기 때문에 허술하지만 가장 빠른 모양. 그리고 이건 이제 연결 상태라든가 속도 면에서 적당한 중간 정도의 모양. 네. 그렇지만 아까 같은 이런 모양은 이제 연결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상대가 끼어들면 끊어지기 때문에 연결 상태가 안 좋아요. 이 모양은 연결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6가지 모양은 연결 상태가 비교적 좋다는 거죠. 네. 아주 좋은 모양, 뭐 약간 허술한 모양, 적당한 모양. 여기는 2칸을 띄었다. 네. 여기는 한 칸. 네, 한 줄 띄고. 네. 그럼 바로 붙여서도.
그럼 여기 두 칸을 띄었으면 네. 흙이 이리 가야 돼? 아, 끊으려면 이렇게 가야죠. 상대도를 끊고 싶으면. 끊고 싶으면? 네, 끊고 싶으면 이리 가는 게 맞죠. 네. 이제 끊을 게 아니면 그냥 본인이 두고 싶은데 아무데나 두면 되는 거고요. 네, 꼭 뭐 상대가 여기 있는데 굳이 가까이 갈 이유가 없는 거고, 이제 둬야 될 곳을 두면 돼요. 뭐 귀의 집을 지키든 변을 지키든. 네. 그래서, 네. 본인이 모양을 잡을 때 이렇게 모양을 잡든 뭐 두 줄을 떨어져서 잡든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거죠. 모양. 내 돌과 연계해서 모양을 잡을 때 이런 모양으로 잡든 이런 모양으로 잡든 잡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이 모양이 나오냐 하면 상대돌이 가까이 있을 때 나오는 모양이라는 거죠. 전혀 없는데 이런 모양을 두면 이제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너무 느리니까.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모양을 둔다라는 것도 이제 엄마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건 좀 이해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대돌이 없으면 빠르게 둬서 집을 차지를 하는 거고요. 빨리빨리 두는 게 좋은 거죠. 뭐 적당하게 둬도 되고요. 적당하게 둬. 하지만 상대돌이 가까이 있을 때는 빠르게만 두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제 튼튼하게 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는 거죠. 튼튼한 모양을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튼튼하게 둬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빠르게 집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집을 한 줄 정도 떨어져서 적당하게 차지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네, 바둑을 두실 때. 그래서 이런 모양의 이름이 있거든요. 이제 이름은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바로 옆에 붙여두는 걸 이제 뻗는다라고 해요. 뻗는다. 뻗는다? 네, 네. 뻗은 행마예요. 뻗은 모양. 우리가 바둑에서 이 돌의 모양을 행마라고 부르거든요. 행마. 바둑에서 이제 돌을 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 맞자 써서 단일 행. 이제 돌이 다니는 모양, 움직이는 모양에서 행마라고 하는데, 이제 뻗는다, 뻗은다, 뭐 뻗은 행마가 되는 거예요. 뻗는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입구자라고 불러요. 입구자 행마. 우리 입구자 아시죠, 엄마? 입구자에서 이제 대각선으로 있는 모양이 돼서. 이거는 한 줄 떨어졌다 해서 한 칸 행마. 이건 날일자 아시죠, 엄마? 한자 날일자. 날일자에서 대각선에 있다 해서 날일자 행마. 이거는 두 줄 떨어져 있다 해서 두 칸 행마. 이거는 이제 두 줄에서 약간 비틀는 거 눈목자 아시죠, 한자? 눈목자에서 양쪽 대각선에 있다 해서 눈목자 행마. 그 다음에 이거 안 좋은 모양은 밭전자 아시죠? 한자. 밭전자에서 대각선으로 있다 해서 밭전자 행마. 그래서 좀 이거는 쉽잖아요. 한 칸, 두 칸, 두 줄 한 칸, 두 칸. 근데 이건 꼭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은 것뿐이지, 바둑 둘 때 뭐 모양의 이름을 모른다 해서 못 두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걸 한 칸이라고 부르구나, 두 칸이라고 부르구나, 그걸 뻗은다고 부르구나, 입구자라고 부른다, 뭐 날일자, 눈목자, 밭전자. 왜냐면 이제 나중에 혹시 해설 같은 걸 듣거나 할 때, 네, 뻗었네요. 지금 뻗었네요. 지금 중앙으로 한 칸을 띄었네요. 뭐 눈목자로 지켰군요. 날일자로 지켰군요. 했을 때 이해가 쉽잖아요. 이름을 알고 있으면, 날일자로 지켰다는 소리구나. 지금 귀를 날일자로 지켰다는 소리구나. 눈목자로 지켰다는 소리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제 알아두면 이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둑돌의 모양, 어떤 모양이 이제 어떤 식의 모양을 이용해서 두는지, 이렇게 6가지 모양을 이용해서 두니까 어떤 상황에서 엄마가 둬야 되는 상황이면 이 6가지만 떠올리시면 돼요. 이 6가지 중에 하나를 둔다는 거죠. 내가 바둑을 둘 때 여기서 어딘가 두고 싶네 하면 이 6가지 중에 하나를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한 칸으로 둘까? 뭐 날일자로 둘까? 두 칸으로 둘까? 눈목자로 둘까? 또는 뭐 붙여서 둘까? 입구자로 둘까? 그지? 아까처럼 막 이렇게 두는 거, 밭전자 안 좋다 했잖아. 그는 막 이렇게 두는 거, 이런 걸 떠올리지 마시라는 거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두는 거. 뭔가 모양의 연계성이 없어요. 여기는 둘 수 있죠. 그렇죠. 여기는 둘 수 있죠. 날일자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모양을 만든다는 것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상대가 바로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뻗어 두거나 입구자로 두고, 상대가 적당한 위치에 있으면 적당히 한 줄 정도 떨어진 모양으로 두고, 상대가 주변에 전혀 없으면 조금 빠르게 집을 지킬 수 있는 두 칸이나 눈목자까지도 가능하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상대가 없을 때도 한 칸이나 날일자는 언제든 둘 수가 있어요. 한 줄만 떨어지는 거. 근데 이제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지키고 싶으면 이제 두 줄까지 떨어뜨려도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본인이 두고 싶은 대로 두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네. 본인이 두고 싶은 대로 두는데, 네. 백돌이 네. 만약에 먼저 들어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건 빠르지만 조금 허술하다고 했잖아요. 허술하니까 상대가 들어와서 살기가 좀 더 쉬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하고, 아, 이렇게 두면 상대가 들어와서 살기가 좀 쉬우니까 나는 그냥 한 줄 정도로만 둬야 되겠다 하면 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혹시 살더라도 나는 빨리 지켜놨기 때문에 또 살려주고 다른 데로 가서 또 집을 빨리 짓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두기도 해요. 이 정도까지. 근데 대체로는 한 줄 떨어지는 걸 가장 많이 둬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돌의 모양, 움직이는 모양, 행마에 대해서 배웠고요. 가장 기본적인 행마 6가지를 배운 거예요. 네. 이 6가지 행마로 바둑을 두시면 되고, 이제 각각의 행마가 어떤 상황에서 쓰인다는 것 정도를 엄마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상대돌이 바로 가까이 와 있으면 뻗은 행마나 입구자 행마를 쓰고, 상대돌이 전혀 없으면 두 칸이나 눈목자까지 사용을 해도 되고, 이제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 한 칸이나 날일자로 한 줄 정도 떨어져서 둬도 된다. 그러니까 바짝 붙여둘 것이냐, 아니면 한 줄 떨어지거나 두 줄 떨어질 것이냐, 이제 이런 거는 상대 돌이 얼마나 내 돌에 가까이 있느냐 하는 걸 따져서 이제 보통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 이제 행마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딱 두는 행마를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실력을 좀 가늠할 수가 있어요. 전혀 실력을 모르는 두 사람이 두고 있어도 이제 잘 두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지켜봤을 때 행마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실력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적당히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도 머리가, 행마는 좀 두 집 내고 막 이런 거보다는 머리는 덜 아프잖아요. 이런 모양들이 있구나, 바둑에서 이런 식으로 두는구나 이제 하니까. 네. 조금 이해가 되세요? 조금 그 상대방이 돌 있을 때 바짝 있으면 바짝 뛰고, 네. 그럼 좀 이렇게 한 칸 뛴다든지 네. 하고, 두 칸 뛴 것까지는 괜찮다긴 네. 하고, 네. 근데 너무 많이 네. 뛰어버리면은, 네. 그게 좀 많이 뛰어버리면 초보자들은 그 막 상대 돌이 들어와 보고 그러면 복잡해져 버렸네. 네, 좀 그렇죠. 맞아요.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런 정도 이따까지 할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